심리 로맨스 스릴러극 위기의 신이여. 제사화 그에게 들킨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비오는 저녁 세라는 그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릴까 돌아갈까? 그러나 결국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세라 누님?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현우의 얼굴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미묘한 눈빛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과 세라의 불안을 다시 자극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왔어. 괜찮지?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조도가 낮은 그의 원룸은 늘 그렇듯 깔끔하면서도 묘하게 누군가 금방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블랙코트, 테이블 위에 두 잔의 머그컵, 침대 옆에 떨어진 머리끈 하나. 세라는 그 머리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똑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길고 붉은색 머리끈. 그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 누구 왔었니? 현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가의 미소는 억지로 유지하려는 듯 어색하게 걸려 있었다. 아, 그냥 친구요. 잠깐 들렀다가 갔어요. 그는 말끝을 흐렸다. 세라는 알았다. 거짓말일 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미 여러 번 보아서. 그러나 따지고 들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가벼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친구라 그렇구나. 그런데 집이 좀 달라진 것 같네? 달라지긴요. 똑같아요. 그래. 그런데 저건 뭐니? 세라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를 향했다. 현우가 급히 돌아섰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액자 속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현우가 한 여자의 뒤에서 두 팔로 감싸 안고 있는 장면. 여자는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세라는 단번에 그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진 속 현우의 표정은 낯설었다. 세라에게 향했던 순진하고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소유하려는 듯한 깊고 어두운 눈빛. 현우야, 이건 뭐니? 그의 등짝이 단단히 굳었다. 꼭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거 오래된 사진이에요.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세라는 천천히 다가가 액자를 손으로 집어들었다. 프레임 뒤쪽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뒷면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거기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찾으면 전화해.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세라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도망치지 않을게? 누구에게서? 그리고 누구에게?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현우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이 여자 누구야? 그 순간 현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비어있는 듯한 하지만 어딘가 위험한 침묵.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님, 그 사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음으로 낮게 깔리는 목소리. 처음 듣는 톤이었다. 세라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찬 기운을 느꼈다. 왜? 그냥 그러는 게 누님도 좋아요. 누님도 좋다니? 세라는 숨이 턱 막혔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현우의 눈빛이었다. 자꾸만 어두워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현우가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세라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야, 나 걱정돼서 그래.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그 말에 현우가 섬뜩하게 웃었다. 누님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말은 그랬지만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니, 누님이 더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들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세라는 갑자기 몸을 떨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그러나 돌아가려는 순간 현우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세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깐만요. 그 사진 어디에서 봤는지 누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뭐, 누님이 준 건데요. 순간 세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현우의 미소는 너무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어떤 내막이 세라를 옥죄기 시작했다. 네, 누님이 줬어요. 그날 그 밤에 세라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 세라가 무엇을 모르는 걸까? 현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누님, 기억 안 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서 차갑고 무거운 울림이 들렸다. 그 순간 세라는 깨달았다. 이 사진은 그녀가 생각하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그녀를 파고들 미래의 위기라는 것을. 세라는 잠시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현우의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 흘러나왔다. 마치 정말로 그녀가 그 사진을 건넸고 그 순간을 함께 보냈다는 사람처럼. 내가 줬다고? 네.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그녀가 아는 현우의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날 누님이 제 손을 잡고 이 사진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 그랬잖아요. 세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비슷한 문장. 아까 사진 뒷면에서 본 그 문장.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세라는 손끝이 떨렸다. 현우야, 혹시 나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다. 아니요. 누님 맞아요. 그날 누님이 먼저 연락했잖아요. 세라의 머릿속은 점점 흐려졌다. 그녀가 그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현우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믿고 있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지? 현우? 아니면 혹시나? 세라의 손이 서서히 식어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자신의 기억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그 느낌. 현우야, 그날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야?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딱 3주 전이에요. 그날 누림분 화장도 평소보다 좀 더 진했고 뭔가 결심한 사람 같았어요. 3주 전이면 세라가 남편과 크게 다투고 혼자 펜션으로 갔던 날이었다. 그녀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조용한 산속 펜션, 비가 많이 왔고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우를 만났다고? 말이 안 됐다. 세라는 확신했다. 그날 난 너를 만나지 않았어. 그러자 현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누님 정말 그래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어딘가 애원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그런데 그 애원은 묘하게 그녀를 압박했다. 나는 사실 누님이 기억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기억 못한다니? 누님이 그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술도 꽤 마셨고, 그래서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난 그날 술도 안 마셨는데? 현우의 몸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내렸다. 정말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현우는 마치 무언가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 빠르게 감정이 사라졌다. 금세 표정 없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조심해서 잘 기억해봐요. 누님은 분명 그날 저랑 있었어요.
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그 확신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현우가 갑자기 말했다. 잠깐만요. 그날 누님이 썼던 수첩이 있어요. 그거 보면 기억날 거예요. 수첩? 세라가 사용하는 수첩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집에 책상 위에 두고 다니는 그 수첩. 내 수첩이 여기 있다고? 네. 누님이 그날 제게 맡겼어요. 혹시 잊어버릴까봐라고. 세라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는 작은 서랍을 열어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냈다. 익숙한 질감, 익숙한 색, 심지어 모서리가 달아있는 부분까지 똑같았다. 그녀의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잠깐 이건 내 것이. 세라는 손을 떨며 수첩을 넘겼다. 그러나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는 그녀가 아는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다.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한다. 다른 필체. 그러나 묘하게 그녀의 필체를 흉내낸 듯한 느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현우야, 나를 잊지 마. 세라는 숨을 멈췄다. 그 문장 하나로 뇌가 강하게 뒤흔들렸다. 그녀는 분명 이 글씨를 쓴 적이 없다. 그런데 문장이 너무나 자기다운 말투였다. 세라는 쿵 하고 땅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내 말투를 누가 이렇게 정확히 따라 쓸 수 있지? 잠시 후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세라의 손이 굳어버린다. 거기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진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넌 잊지 마. 우린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세라는 온몸이 굳어졌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어딘가 위험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누님 이제 기억나요?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는 순간 어떤 위험한 경계가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나 그녀가 침묵하는 그 찰나, 현우는 갑자기 다가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누님, 난 누님이 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은 너무 강했다. 누님은 이미 내게 돌아온 사람인데요. 세라는 몸이 굳고 속이 서서히 비틀리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나는 무엇에 휘말린 거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고 했지만 현우의 소나기는 약하게 떨리면서도 단단히 조여 있었다. 누님, 정말 기억 안 나면 저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세라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현우의 말은 마치 기억하지 못하는 건 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위험한 경고, 은밀한 소유욕,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의 그림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야, 내가 기억해낼게. 그러니까 잠시만 시간을 줘.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현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환한 얼굴 뒤에서 세라는 뭔가 끔찍하게 잘못된 일이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라는 현우의 집을 나온 뒤 한참 동안 멍하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흘러들어오는데도 뭔가 숨이 막혔다. 내가 정말 뭘 잊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기억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집안엔 그녀 혼자였다. 불을 켜려던 순간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 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세라님이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
누구시죠? 현우 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세라의 심장이 딱 멈췄다. 여성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그 사람 예전부터 누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죠?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지금 세라님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있어요. 세라의 몸이 얼어붙었다. 다른 사람? 여성은 낮고 느리게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말했다. 그 사람,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요. 세라님과 아주 많이 닮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혹시 그 여자분이 지금? 여성이 말을 끊었다. 죽었어요. 세라는 숨이 턱 막혔다. 주위가 일순간 흔들리는 느낌. 그 여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여성은 속삭였다. 그 사람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세라는 온몸이 굳었다. 그 말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 잠시 정적. 그리고 통화는 어브럽틀리 끊겼다. 세라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현우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지?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사진. 수첩. 모두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채 어딘가 끔찍한 조각이 빠져 있는 느낌. 그녀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더 이상 피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결국 세라는 결심했다. 현우의 집으로 다시 간다. 낮은 새벽 조용한 골목길. 현우의 집 앞에 도착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누님? 현우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기묘한 안정감이 있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세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으며 사라의 손목을 살짝 잡아 안으로 이끌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지나치게 익숙했다. 집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모두 닫혀 있었다. 마치 외부와 단절된 또 다른 세계 같았다. 현우야, 그날의 사진 말이야. 내가 정말 준 게 맞아? 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님이 직접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누님이 잊을까봐 제가 따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세라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사진 속에는 세라와 너무도 닮은 여자가 현우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눈빛, 표정, 몸짓,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실제로 현우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 여자 누구야? 현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누님이죠. 그는 단단한 확신을 담아 말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러나 사진을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닮았다. 너무 닮았다. 그녀 자신의 옛 모습까지 닮아 있었다. 세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현우는 그녀의 혼란을 똑바로 지켜보며 말했다. 이제 기억나는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표정, 모든 것이. 당신은 이미 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세라는 숨을 삼켰다. 이 사람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사진 속 여자를 세라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위험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세라의 시야 한쪽에서 무엇인가 반짝였다. 책상 위 사진 아래 깔려있던 작은 종이 한 장.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불에 그을린 자국과 함께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잊지 못해. 도망쳐. 여자의 필체. 사진 속 그 여자. 세라는 눈이 흔들렸다.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여자가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그가 그 여자를 나와 혼동하고 있는 거라면? 세라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현우가 아주 조용히 뒤에서 속삭였다. 누님, 왜 그걸 보고 있어요? 세라는 얼어붙었다. 그의 숨결이 너무 가까웠다. 손길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부드럽지만 너무 느리고 너무 익숙하게, 마치 예전에 수없이 그랬던 사람처럼. 그건 누님이 남긴 거예요. 현우가 말했다. 세라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만해, 현우야. 그러나 현우는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누님, 왜 자꾸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해요? 말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그 속은 깊고 어두운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누님은 이미 나한테 돌아왔는데 왜 자꾸 잊으려고 해요?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어.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천천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또 그러네. 희미하게 웃으며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누님이 자꾸 그 말을 반복할수록 나는 더 무서워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누님이 나를 버렸던 그날처럼. 세라의 숨이 멎었다. 그날? 무슨 날?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우가 곧바로 말을 이었다. 이번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순간 세라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진실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억을 되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녀를 그 여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었다. 그녀의 의지와 기억과 진짜 인생과 상관없이 세라는 본능적으로 뛰어나왔다. 문을 박차고 어두운 복도로 달려가며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님, 어디 가요? 발소리, 빠르게 따라오는 기척. 세라는 문 손잡이를 잡아 세차게 돌렸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세라는 느꼈다. 이 집은 들어올 때부터 안에서 잠겨 있었다. 현우는 그녀가 도망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